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방현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장보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으로 이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 열흘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연 1박 2일 연찬회 직후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더 셌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국민의힘 연찬회 시작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을지 연습이라서 막 술은 못하지만 술 마신 거나 똑같은 그런 좀 즐거운 마음으로 당정 간의 튼튼한 이런 결속을 우리 전부 만들어내십시다.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네, 먼저 이 연찬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방현덕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연찬회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생소했어요. 저도 좀 생소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워크숍이라고 하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통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항상 연찬회를 1박 2일로 열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같이 추진하자, 또 어떻게 다짐해가지고 가보자, 이런 걸 결의하는 자리인데, 저도 지금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지만 과거에 당을 출입할 때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1박 2일로 해서 상임위별 의원들끼리 모여서 토의도 네. 하고 지역별도 토의도 하고 이틀 차에는 결의문도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형식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 지고 나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갔었는데 이 국민의힘 연찬회랑 비슷한 성격이었던 것 아마 같습니다. 같은 성격일 것 네. 같네요, 아마도. 네, 이 현직 대통령이 연찬회,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게 처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이 처음 맞습니까? 뭐 역사상 처음이다 이러면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 참석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죠. 전 대표의 징계에서부터 해서 이 비대위 전환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가 결국 비대위로 정리가 됐죠. 또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반토막까지 8주 9주 연속 하락하다가 100일 휴가를 기점으로 조금 반등 내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새 출발을 하자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서 아마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단합의 의미를 담은 거였는데 그렇죠. 첫날부터 좀 잡음이 있었네요. 뭐 잡음이 한두 가지가 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았는데 일단 하나만 저희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원래 이 특강이거든요. 네. 특강의 부분인데 특강 제목이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인데 굉장히 내용이 좀 다르죠. 많이 다른데요. 왜 저런 내용이 나왔나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저분은 이제 당원은 아니고 이제 부인이 당구 선수 차유람 씨고 최근에 입당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강연자로서 왔는데 30분 특강이 예정돼 있는데 다 하고 나니까 13분 지났대요. 나머지 17분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한 참석자가 차유람 씨 입당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면서요? 라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어떻게 보면 좀 대답할 거리를 주는 거죠. 그랬는데 저렇게 조율되지 않은 답변이 특히 이제 얼굴 평가, 얼평이라고 하죠, 저희. 얼평이 나오면서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박수가 나오고 네, 웃음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사실상 이거를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적인 자리면 모를까. 또 이게 집권 여당의 공식 행사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다.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잡음은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서 연찬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연찬회는 11시 반 정도에 끝이 났고요.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오전 11시 50분쯤에 이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네. 신청이 인용돼서 그렇죠. 그랬던 네.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11시 50분 조금 넘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삽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의원들은 물론이고 기자들한테도 다 퍼졌습니다. 근데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게 파일을 열어보면은 결론 1번이 가처분을 각하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을 각하한다. 그래서 이게 이 대표가 이긴 건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긴 건가 상당 시간 동안 혼란이 있었고 다만 이제 결론 2번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기 때문에 이거를 본 의원들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의문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대부분 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이 연찬의 장소였던 천안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잠깐 멈춰보라. 잠깐 멈춰보자 하면서 버스를 멈추고 잠깐 그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결정이었는데 법원 결정이 나온 시점 역시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연찬회 끝나는 시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참 궁금해지는데 끝나자마자 결정 나왔고 게다가 당시 윤 대통령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대구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당사자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죠. 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틀 차에는 윤 대통령의 대구 이 산업 현장 방문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대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마침 그 행사 중에 결론이 나왔고 결정이 나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쪽지로 이제 누군가 전달을 받았다고 해요. 받고 나서 표정이 삽시간에 굳었다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비슷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그렇죠.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입장 발표가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약 10분 정도 독대라고 해야 될까요? 따로 둘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려 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사적인 대화라서 말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취재를 이제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사실 추측만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마음, 윤 대통령의 의중, 윤심이 반영돼 있구나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교감을 했든 하지 않았든 주 비대위원장의 지금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다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의 당무, 당의 일에는 입장이 없다. 네. 이게 공식적 입장입니다. 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당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계속해서 있죠. 그렇게 네. 밝혀왔습니다.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이게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이 판사나 변호사, 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요. 99% 기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결론에 민주당 반응 어땠습니까? 이 법원 판단이 나왔을 때가 딱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퇴장하는 우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죠.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공식 논평은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신 당일에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이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들려다가 진짜 비상 상황을 맞이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상호 위원장이 경기 지역 순회 경선장에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집권당도 보십시오.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권력 싸움에 나를 지사다가 이제는 누가 대표인지 누가 당을 수습해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는 그런 엉망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이 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겠다면서 비대위원장 맡았는데 이 비대위 첫 공식 일정부터 이 김성원 의원이 비 좀 왔으면 이 발언으로 사과를 했고요. 주호영 위원장이 이 열흘 만에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토요일인데 이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 논의 중인데요. 의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브리핑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체제 구성 이 비대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예상이 좀 되나요? 지금 의총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법원 결정이 곧 민심이다,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중로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원들은 살아있지 않느냐, 비대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안에서 의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를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결정의 핵심이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대위는 존속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사람을 뽑는다면 나는 또 다른 가처분을 걸겠다라고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법원이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손을 이제 번쩍 들어준 건데 이준석 대표 향후 행보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오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칠곡에 갔다. 조상들이 살던 곳인데 여기서 성묘도 하고 또 책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참 공교로운 게 정치적 해석입니다만은 칠곡이라는 데가 바로 대구 옆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대구를 갔는데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결정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칠곡을 가면서 어떤 대비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여러 가지 하겠죠. 여기서 책도 쓸 수 있고 또 TK 핵심 당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 당원 세를 규합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에서는 이겼지만은 곧바로 당대표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하다못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찰 수사가 세게 들어와가지고 정치로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자기한테 마지막까지 남는 정치적 자산은 결국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일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당대표 복귀하든 복귀하지 못하고 다음 전당대회를 맞이하든 가장 큰 힘이 자신한테 돼줄 거기 때문이죠. 아마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고 당원들을 만나면서 세를 규합하는 데 앞으로 힘을 쏟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이 이랬고 이번 주 민주당 분위기도 그런데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판단이 나와서 그 충격파가 상당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민주당 비대위에서 당헌 개정 추진을 했는데 줄기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관철을 했고 하나는 실패를 했는데 이 두 개 모두 이재명 후보와 엮여서 해석이 되면서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장 기자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관철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요. 그간 부정부패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가 되면 그 즉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책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정치 탄압으로 판단이 되면 직무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이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로 옮겼습니다. 당무위 구성을 보시면요. 당대표, 원내대표, 소속 시도지사 등등 100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의장은 당대표입니다. 당연히 당대표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 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당무위는 당 인사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정무적 판단의 여지가 넓어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셀프 구제라는 우려는 생겼죠.
실패한 건 권리당원 전당원 우선 투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를 우선하겠다는 당원을 신설하려 했다가 중앙위에서 무산됐습니다. 이 대의원은 권리당원보다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대의원이 되면 이 당 최고 대의 기관인 전당대회에도 참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권리보다 이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중요하다고 바꾸려고 했던 거죠. 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소위 이 개딸 지지가 높으니까 바꾸려던 거다라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반면 친명계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 끝에 결국 우상호 비대위는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위에서 이 안이 부결될 거다. 이거는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지도부에서 전혀.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부 표정을 보니까요. 네. 예상 못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이 부결 당시의 영상 보고 오시죠.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제3호입니다. 찬성이 268명, 47.35%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헌 개정의 건은 50%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황한 기색이 네. 역력하죠. 네. 이 비대위는 빠르게 수습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비공개 회의 당일에 소집했고요. 또 이 부결 이후로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다시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소 시 당무위에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는 당원 개정은 결국엔 재투표 끝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중앙위 결과를 놓고 이재명계 쪽에 좀 물어봤더니 부결 예상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크게 신경 안 쓴다라는 담담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의원 역시 당원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을 둘러싼 비이재명계의 반발,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비이재명계는 한 번 부결된 안을 어떻게 그대로 똑같이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앙위가 한 차례 제동을 걸었던 만큼 사당화에 대한 논쟁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결이 돼서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건 전당원 투표를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그렇죠. 삼는다는 건데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최근에 결정한 사안들이 보면 위성정당 창당 그리고 이 박원순 오거돈 시장 성비위 사건으로 공석이 된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공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견제 심리가 더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이 견제를 한 중앙위 이 구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견제를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는 쪽에서는 네. 집단 지성의 약간 오류를 걱정하더라고요. 중앙위 구성 보면요. 이 당대표, 원내대표 있는데 또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국회의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들 등 해서 56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번 중앙위 부결 결과를 놓고 이 친명 지도부 출범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원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와 반감이 작용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전당원 투표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의 경우에 차기 지도부로 공을 넘긴 겁니다.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방향이기 때문에 재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전당원 투표 당원 신설 가능성 완전히 사라졌다고 네.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새 지도부 들어서면 다시 할 거다라고 공언을 이미 했습니다. 헌법 개정할 때 전국민 투표하는데 당원 고치는데 전당원 투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제인 대의원보다 전당원 투표를 우선시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 의원도 최근에 강성 지층 일각에서 요구하는 민주당 대의원제도 폐지 라는 그 주장에 관련해서 존치는 하되 선출 방식을 바꾸거나 이 권리당원보다 몇십 배의 더 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거는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크게 뜻이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또 그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우상호 비대위에서 이 막판 잡음이 좀 있었네요.
네, 우상호 비대위 지난 6월 네. 10일에 출범을 했으니까 한 2달여간 흘러온 건데요. 우 위원장 자체가 이 본인 스스로도 무색무취, 개파 없는 인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비대위원 구성도 각 선수별로 대표자를 뽑아놨습니다. 이 대표자들을 뽑아놨으니까 선수별 의견 모으기 쉽겠죠. 우 위원장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당에서 중재형 인사로 꼽힙니다. 이 당직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고를 수습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당원 개정 논란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파 갈등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어느 정도 수순에서 정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민주당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 합동연설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 중인데요. 이 결과 발표는 내일 나오죠? 네, 한 달간 달려온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내일이면 끝이 네. 나는데요. 이번 주 이 최다 권리당원이 모인 수도권에는 권리당원 44만여 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내일 전국 대의원 회의에서는 2차 국민 여론조사 발표되고요. 대의원 1만 6천여 명의 투표 결과도 발표가 되는데요. 저는 이 새 지도부 선출 전에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이 박재호 비대위원이 한 말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새 지도부를 향해서 이 국민 여론을 세심하게 잘 듣는 지도부가 돼달라.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여당을 몰아붙이는 정치의 길로 가선 안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누가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남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보면요, 이 네. 최종 득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까인데요. 이 민주당 계열 정당의 전당대회 최고 득표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에 얻은 77.5%입니다. 이를 뛰어넘는다면 임기 초반부터 이 당 장악력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또 하나는 최고위원 5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1등이 아니라 5등입니다. 네, 이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투표가 공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문계 조직세가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의원 비중이 한 30% 정도 반영이 되니까 현재까지는 친명계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5위로 비명계인 이 송갑석 의원이 대의원 표를 얻고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법원 결정으로 지도체제 구성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국민의힘, 그리고 새 지도부 선출되는 민주당에 모두 아주 중요한 한 주인데요. 더 생생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